네, 모두 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혹시 문제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부분을 전부 다 풀 것까지는 아니고 혹시 뭐 이쪽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한 번쯤 풀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그걸 통해서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론적으로만 봤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거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먼저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 부담 비율은 얼마나 나오나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저 가입 가능한 자기 부담 비율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이상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30%, 40%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조건에서는 20%가 최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지금 처음 풀어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10% 조건으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3년간의 납입보험료인 순보험료인 100 더하기 120 더하기 100을 한 것에다가 지급 보험금이 이제 분자로 가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돈을 이만큼 받았는데 얼마만큼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그걸 더해보니까 150 더하기 50을 하니까 암산을 해도 320분의 200이니까 50%보다는 더 큰 거잖아요. 50% 미만이 되어야 10%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15%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이 두 가지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보시면 보험료 12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한 개, 위쪽에 50만 원 더하기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220분의 50이니까 이건 100%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5%가 최저로 되는 거네요. 그럼 자기부담 비율은 15%라고 쓰시면 되시고요. 쓰실 때 산식은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다 쓰시면 되세요. 이게 찾아가는 과정들이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안 된다 하면 이 20%, 30%, 40% 중에서 가장 작은 20%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명확하게 써야 되는 거고요. 자기부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기부담 보험료는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겠네요. 보험 가입 금액은 지금 만 킬로, 아니 만 개 곱하기 가입가중 0.2kg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이 지금 저희 1,000원이네요. 1,000원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나요? 2천. 200만 원인가 보네요. 만 곱하기 0.2 곱하기 1,000. 네, 2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고요. 너무 작게 잡았네요. 네. 아무튼 200만 원만이 보험 가입을 했다 하시면 여기다가 보험료율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료율 5%를 곱하고 특약에 대해서 다 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랑 그다음에 이쪽 전년도 무사고가 있네요. 그러면 총 뺄 수 있는 게 1 빼기 5% 빼기 5%까지 이렇게 되시는 거고 가을 동상이랑 오정 한정까지 다 되는 거니까 이걸 통쳐서 10% 5% 5%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곱하기 1 빼기 20% 하는 것에다가 방지시설도 있네요. 곱하기 1 빼기 10%. 이거를 한 게 전체 보험료가, 그러니까 200만 원에다가 이걸 전체 다 한 게 총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계약자 부담 비율을 찾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계약자 부담 비율이라는 게 지금 지자체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15%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이 15%일 때 정부 지원 비율이 몇 프로였죠? 정부 지원 비율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10%, 15% 같은 경우는 40%, 그 다음에 20% 같은 경우는 50%, 자기부담 비율 30%의 경우는 60%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40%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전체 여기서 빼야 되는 게 곱하기 1에서 지금 정부가 40%, 그 다음에 지자체가 30%, 이거를 뺀 금액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이거 풀어보실 분 계시나요? 답이 얼마 나오죠? 같이 한번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에서 곱하기 19,440원이요. 네, 그러면 저 답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풀이 과정 같은 경우는 오늘 끝나고 나서 따로 답안지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했었을 때 자기부담 보험금이 19,000, 보험료가 여기가 15%, 여기가 19,440원, 40원이 될 거고, 이게 차익보험료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차익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출해야 되면 감액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고가 없었고 만에서 7천으로 됐으니까 120%는 무슨 할인이었을까요? 120%는 지금 5종 한정, 가을 동사의 부보장, 일소 부보장 다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1 빼기 10, 이 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그냥 상수 수치이라서 원래 지금 현업에서나 그 농구먼에서 아니 그 NH 선보에서 몇 프로 정도씩 할인해 주는 저도 좀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그런 할인율이 있으면 이런 특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인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그냥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차익보험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익되는 부분이 3,00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3,000개 곱하기 과중이 200g, 0.2kg 곱하기 가입 가격이 1,000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보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으로 가입했는데 만 개로 가입했는데 저가저가서 해서 봤더니 7,000개가 됐으니까 차익이 나는 3,000개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 이런 부분들 그대로 쭉 가서 계산해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팁은 이 앞에 나왔던 계산 한식을 다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 뒷부분 다 쓰시면 이렇게 19,440원이 나올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나누기 1,000, 만분의 3,000, 만분의 3,000. 그냥 이 부분도 그냥 쭉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분의 3,000을 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업무방어서대로 안 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뒷부분에다가 똑같이 5% 곱하기 1 빼기 20% 곱하기 1 빼기 10% 곱하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다가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까지 합친 게 지금 이쪽이고요. 방제이사 할인율 같은 경우는 또 다시 1 빼기 10% 여기까지 다 했네요. 네. 이렇게 한 값에다가 네, 계약자 부담 보험료율이 아까 전에 40%가 정부가 40%였으니까 계약자분은 30%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1 빼기 40% 빼기 30%한 값에다가 지금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다 마지막에다가 72%, 72%를 곱해주면 이제 차익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길게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19,440원을 곱하기 1000분의 만분의 3,000 한 값을 곱하기 72% 이렇게 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한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답은 19,440원에서 곱하기 3,000 나누기 만 곱하기 0.72 하면
4,199원이네요. 4,199원.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음에 수치를 좀 더 크게 드릴게요. 너무 작게 나왔네요. 네. 4,199원. 네. 이쪽에다 놓으면 원 단위 이하는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중요하신 게 원 단위 이하인지 미만인지 이런 것도 꼭 체크하셔야 되세요. 작년 같은 경우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몇 원 나오면 9원을 절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고하시고 환급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계약 이때는 이 자기부담보험료 여기에서 19,440원 곱하기 이 미경과비율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미경과비율. 미경과비율을 사용하면 65%. 다가 65%를 한 게 환급보험료가 되세요. 또 한번 계산을 해서 보면 19,440원 곱하기 0.65 하게 되면 12,636원이네요. 환급보험료네요. 12,636원. 지금 이제 가정 1번을 혹시 풀어보신 분 계세요? 가정 1번의 답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그럼 가정 1번도 아주 산수입니다, 산수.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이런 사유를 서술하라는 부분이 없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유를 서술하는 경우 같은 경우 나오게 되면 좀 약간 좀 점수 배점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오면 점수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833, 833, 333, 83만 3,333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가와 착과수가 15,000개였대요. 근데 평착이 만 개인데 15,000개로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조건이 뭐였죠? 이 저가 후 착과수랑 기준 착과수 아니 그 가입했을 때 착과수랑 이 저가 후 착과수를 비교했을 때 80% 이상이 되면 그것보다 80% 미만이 되었을 때는 보험금을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입 수확량 그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 아니면 기준 착과수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 착과수 곱하기 80%이 한 값이 한 값보다도 더 이 가입 수확량이 작으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보시면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만이었는데 기준 착과수가 15,000원이었잖아요. 15,000 곱하기 80%를 해보니까 이게 12,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된 조건이 오케이 됐으니까 이 금액 대비해서 지급보험금 계산을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착과감소 보험금 10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서 100만 원에다가 그러니까 조건이 이게 달성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계약 후에 알릴 뭐 변동이나 증가된 것들에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급보험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그대로 써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 15,000 곱하기 80%한 값에 위에다가 만 이렇게 한 값을 적용하시면 금액이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833, 333이 나오겠네요. 계산해보면 100만 원 곱하기 분자가 만 나누기 분모가 이게 12,000이었죠. 12,000을 하면 833, 33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83만 3,333원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정 두 번째 적과점 사고가 있었을 경우 지금까지 적과점 사고가 없었는데 만약에 적과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적과전 사고가 있었을 경우니까 그러면 평차기 적착을 빼주면 되겠네요. 적과전 사고가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평차기 적착을 빼주면 돼요. 특별하게 뭐 어떠한 뭐 피해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5종 한정인지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여기서는 특별하게 지금 5종 한정이 됐든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됐든지 특별하게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개별적인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때는 착과 감소량이 평차기 우선 이걸 구해야 되겠네요.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식이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착, 미, 다시 줘야 돼요.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렇게 시험 보고 채점을 했었을 때 어떤 업무방어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안 쓰면 그런 부분들 다시 또 뭐 감점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쓸 때도 업무방어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업무방어서에서는 그냥 착, 미, 자 이라 나와서 그러면 착, 미, 자, 가 80%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먼저 착과 감소량은 평차에서 적착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가입 과중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만에서 3천을 뺀 7천을 뺀 만 빼기 7천 한 곱하기 과중인 0.2kg 이렇게 하면 600kg인가요? 네, 600kg 나올 거고요. 미부상 감수량은 이쪽에 10% 줘졌잖아요. 그러면 착과 감수량에다가 10%인 게 600 곱하기 10% 하면 60kg이 나올 거고요. 자기부담 감수량 얼마였죠?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기준 착과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지금 사고가 없었으니까 7천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착과수가 7천 곱하기 과중이 지금 0.2kg 한 곳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이 아까 15%였죠. 자기부담 비율이 15%였으니까 곱하기 15%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7천 곱하기 0.2 곱하기 0.2로 자기부담 비율 0.15% 나왔던 게 210kg. 여기가 그러면 210kg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요. 다 대입해서 보면 착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죠. 600 빼기 60 빼기 210 한 것에다가 곱하기 가격이 아까 된 1,000원이었죠. 1,000원 곱하기 80% 하게 되면 계산을 혹시 19만 2천원인가요? 잠깐만요. 600 빼기 60 빼기 100 빼기 사고가 없다는 걸 가정해서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각 조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기본 조건에는 네, 만약에 사고가 있었으면 사고가 있었을 경우로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 착각했네요. 네. 그러면 이쪽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수정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이쪽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를 가정했으니까 보험금이 산정할 수 있는 거죠. 사고가 없었으면 보험금 지급할 것도 없고 감액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 나는 3,000km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저가 착과수가 그러니까 기준 착과수가 7,000 더하기 3,000
이 부분이 되는 거네요. 거기다가 과중인 200g을 곱하면 네, 기준 착과량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원래대로 만 곱하기 0.2 곱하기 15% 하면 300kg가 되네. 300kg. 네. 저도 이걸 다 풀어봤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스터디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답이 나오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네, 600 빼기 60 빼기 300 하면 240 곱하기 1000 곱하기 0.8 네, 19만 2천 원이에요. 19만 2천 원. 저 어디 계산 잘못했나요? 지금 600, 240 네, 이렇게 하면 네, 19만 2천 원이 나옵니다. 19만 2천 원. 100kg, 60kg, 자기방수량 300kg. 빼니까 240에다가 네, 19만 2천 원이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5종 미가입 시, 그러면 특정 5종 미가입이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자연재해만 있었을 경우에 적과 종류 이후에 착과 손해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게 착과율만 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착과율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그 산식들이 좀 복잡해 보이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니까 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자기부담 함수는 30kg인가요? 잠시만요. 자기부담 함수량이 아까 전에 만 곱하기 0.2kg 곱하기 자기부담률 15% 만 곱하기 0.2 그러니까요. 제가 계산한 건 300kg가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15kg라고 하시니까 곱하기 5. 네, 30kg가 아니라 300kg가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착과손해 관련된 부분들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가입했는데 자연재해로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착과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착과손해는 뭐였나요? 이 평착에서 적착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60% 미만인지 60% 이상부터 100% 미만인지 이때는 5%에다가 적착을 곱했던 거고 이쪽은 5%에다가 적착에다가 5% 곱하기 40%분의 100에서 이 착과율만큼 빼줬던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래서 풀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간단히 풀어보시면 효과적 이후의 착과 손해는 지금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게 기준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10,000분의 7,000을 해보세요. 그러면 7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되면 착과수 쓰시면 되는 7,000, 적과 착과수 7,000을 쓰시고 조건이 이렇게 된다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5% 곱하기 밑에 40%분의 100%에서 빼기 70% 이렇게 해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안에 서술하는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더 저희가 계속 써봐야 되는 그 서술하는 부분에 대한 숙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순하게 계산 문제들은 그냥 조건 하나, 어떤 조건이 맞는지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계산 산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라서 제가 계산 산식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계산해 보시면 이제 7,000 곱하기 0.05 곱하기 30%. 그럼 30%면 0.1이네. 0.3이네. 0.3 나누기 밑에 0.4 되면 262.5. 아까 262.5개 누가 해주셨네요. 그래서 조건에서 만약에 안 줬는데 뭐 과실수는 또 절반이라는 게 없으니까 또 소수점 이하 절사 아니면 소수점 이하 소수점 실제에서 반올림 하나 이렇게 주어주면 이 안에다가는 262개가 되겠네요. 262개. 실제로는 262.5개인데 262개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한번 이제 이런 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자기부담 보험료가 아까 전에 19,000 얼마였는데요. 자기부담 보험료 같은 경우 19,440원이네. 19,440원. 지금 자기부담비율 뒤에 곱할 때 뭐뭐 곱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평착에서 과중을 곱하고 그 다음에 가입가액을 곱하면 전체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 보험금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 게 산술적으로 5%를 곱할 거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무 부분이면 나무 부분에 대한 특약으로 곱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손해율자 할인 할증률이 지금 여기 5%니까 5% 마이너스 5%에다가 그다음에 지급보험금 할 때 2019년도에 보험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5%까지를 같이 적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1 빼기 5% 빼기 5% 하고 다음으로 한정보장 특약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있잖아요. 세 개를 합치니까 20% 그러니까 여기서 1 빼기 20% 방제시설이니까 1 빼기 10% 여기까지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하신 거에다가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을 구할 때 지자체 지원 비율이 30%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자기부담 비율이 아까 15%였으니까 15%였을 경우가 정부 지원 비율이 개인이 10에서 15%일 때는 정부가 40%, 20%일 때는 정부가 50%, 30%일 때는 60%였잖아요. 근데 제가 15%로 선정됐으니까 40%. 그러면 전체 1에서 30%랑 40%를 뺀 나머지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30% 마지막에 더 곱해주면 되시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19,440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이론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쌀집 계산기 있잖아요. 쌀집 계산기로 충분히 다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를 저녁에 스터디 끝나고 자리 올리면서 같이 답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풀어보세요. 네. 어렵진 않으시죠? 다 이해하셨죠? 있고 그다음에 뭐 과수 관련된 그 보험료 부분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게 최저보험금, 최고보험금 이거 산정할 때 과수 포도 같은 경우 포도 과실 부분들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라는 거 저희가 구하는 거는 당연히 원래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이 가입 수확량 무시하고 평년 수확량으로 이쪽에서 풀라고 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2만 곱하기 50% 그다음에 2만 곱하기 100%한 것에다가 가입 가격만 가입 가격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또 기준 가격이나 수확기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농업수익감소 보장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입 면적이나 비가입미설 면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어떤 게 크고 작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수험생이고 시험을 푸는 그런 과정이 보니까 출제자가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해서 저희 문제를 푸시면 되세요. 뭐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시고 비가입미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정된 금액이 80에서 100%니까 이게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보고 제곱미터당 금액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 나왔나요? 네. 이건 제곱미터 가격이 18,000원으로 주어져 있죠. 네. 제가 더 착각했네. 제곱미터 가격, 제격이 포도는 지금 18,000원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비가임설에 대한 면적 6천을 곱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최저는 80%, 최고는 이제 130%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풀어보셔야 그런 것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나무 같은 경우도 가입한 나무 수에다가 그냥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 곱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여기서 보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여기서 보니까 정부 지원이 50%고 지자체가 30%니까 계약자 부담이 20%잖아요. 근데 여기 자기부담 비율이 10%니까 지금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 자기부담 비율은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저희 갑기자 할 때 그 PA율 산정해서 PA율에서 자기부담 비율만큼을 초과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고 계약자 부담 비율은 이렇게 전체에서 정부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거 빼고 나머지 부분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것들. 나무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특별한 건 없는데 나무 같은 경우 방제시설에 대한 할인율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정도 참고하셔서 응용해서 아니요. 지금은 수기별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이것도 그래서 적용을 안 했어요. 수기별 할인율 같은 거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때 그 보험료 산출할 때 이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까지 그러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에다가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까지 적용이 다 기본적으로 다 되고 거기에다가 방제설이 있냐 없냐 그렇게 구분했던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제 수기별 할인율이나 그런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는 빠져 있으니까 다 삭제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표, 그다음에 적과전 종합2, 네. 적과전 종합2에서는 그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그다음에 벼 같은 경우는 뭐 평년성에 초과되는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친환경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만 네,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출문제 5회로 해서 지금 다음 보장 방식에 대해서 보험의 목적, 지급 사유, 그다음에 보험금 산출식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2항, 재집화, 재파종, 재정식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산 산식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산 산식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 사유랑 보험의 목적, 당연히 보험의 목적은 저희가 봤던 것들이 이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벼라고 써도 된다. 아니면 증권에 기재된 품목,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한 그때부터 해서 그 수확하는 그해 수확하는 이양된 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롭고 합격률이 너무 낮아서 이런 부분들도 다 맞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채점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벼, 그다음에 마늘, 재정식임 양배추 이렇게만 써도 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보험의 목적 그대로 쓰는 게 더 맞는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도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업무 방송에 있는 그대로 다 작성하면 점수를 깎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부분적으로만 쓰게 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온전하게 100% 점수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는 면적 비율을 10% 초과하는 거. 그다음에 양배추는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하는 거. 그다음에 마늘은 아까 실바르당 3만 주 미만인지 3만 주 이상인지 그런 것도 관련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1과목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이 세부적으로 쓰는 것들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지금 기출 5회 때 나왔던 게 그러니까 부보비율에서 저희가 풀었던 거는 이거였죠. 가입수학량의 기준수학량 80% 미만 아까 전에 만이었는데 12,000으로 해서 80% 미만이 됐던 거예요. 기준수학량 80% 미만인 경우에 부보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례를 어떤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그게 사례가 당연히 이제 원래 만이었는데 15,000이라는 사례를 줌으로써 그리고 보험금을 100만 원 지급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급한 이런 보험금까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던 거고요. 감수량의 지급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봤던 게 자연재해로 내용을 봤어요. 자연재해 아까 내용 봤죠? 자연재해 내용을 봤으니까 다른 부분들. 근데 지금 이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 시 이런 부분들은 2과목 관련된 부분이니까 2과목에서 보실 건데
내용을 한번 써보면 피해사실 확인 조사 때 특정형 5종 한정일 때 보장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때 보셨다시피 첫 번째로는 유나라겠어요. 유나라. 유가 타박률. 두 번째 낙엽 피해. 세 번째 나무 피해. 나무 피해에서는 안에서는 거의 고사나무랑 이제 수확불능 나무수에 대한 확인을 했었고요. 네 번째로 이제 미보상 비율.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어떤 또 서술하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써보시고 계속 말로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때 적과중 이전에 착과감사 산정 시 우박 피해 같은 경우는 수학기에 다시 이런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표준 수학량이나 이 부분은 이제 표준 수학량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하시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계산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 그러니까 과실손해보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적과점 종합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보험 기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인수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해 안 되시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시면 되세요. 네,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